안녕하세요. 정액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숭실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숭실대는 작년에 가장 핫했던 대학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2022학년도에 이제 입시 결과가 이제 교과 전형이 되게 낮았어요. 3점대 중반 정도까지 나온 학과들이 있었고, 전형으로는 작년에 최저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입시 결과가 이제 폭락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지원했었던 학생들이 꽤 많은데, 올해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전형을 보면은 종합 전형은 이제 SSU 미래인재 전형이죠. 서류 100으로 3배수 뽑은 다음에 면접 보는 전형이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또 이제 서류 100으로 3배수 뽑은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쪽에 있고요. 그리고가 교과 전형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 인원에 이제 제한은 없고, 그리고 이제 계열별로 내신 산출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 인문 계열 같은 경우 국어가 35, 영어 35, 그러니까 수학이랑 탐구는 15%씩. 경상 계열은 이제 수학이랑 영어가 35, 35, 국어랑 사회는 15, 15. 자연 계열은 국어 15에 수학 35에 영어 25에 과학 25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을 하는데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 이렇게 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리고 최저 기준이 좀 세요. 문과는 2합 4예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2합 4. 이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에 이제 2합 5. 그러니까 이과는 탐구에 대한 제한이 있고 수학에 대한 제한이 있죠. 문과는 그런 제한은 없고. 일단은 그렇고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은 종합전형 입시 결과는 평균 거의 한 3등급 정도? 평균이 한 3등급, 3.03이 거의 평균이네요. 3등급이 평균이었고, 이제 90% 컷이니까 9등의 성적으로 보면은 뭐 4등급, 5등급도 여튼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개가 숭실대인데, 기본적으로 일반 고학생이면은 거의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초반 정도로 해야지 이 밑에 있는 90%컷 정도를 보면 안 될 것 같다. 교과 전형을 한번 보면은 작년에 이제 가장 핫했던 쪽인데, 우리가 그 전 입시 결과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2022학년도를 알아야지. 이제 2022학년도에는 평균이랑 7컷을 공개했어요. 평균이랑 7컷을 공개했는데,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3등급 아래쪽에서 금융학부가 7등의 성적이 2.8등급, 불어불문이 이제 평균이 2.9에 7등이 3.3, 평생교육은 3.1에 3.3, 중어중문 3.6에 3.6, 요 점수를 보여줬단 말이야, 작년에 2022학년도에. 그러니까 이 점수를 보니까 이게 평균이 3.6이니까 최저 점수는 더 밑에도 있었겠죠. 뭐 거의 4등급까지 들어갔었던 쪽에가 이제 중어중문이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최저가 이제 2합 6에서 2합 4로 되니까 입시 결과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었던 거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2점대 거의 초중반으로 되어 있고 정보 통계 정도가 조금 내려왔었다. 그래서 문과에서는 3등급을 좀 많이 보여줬고, 이과에서는 거의 2점대 후반 정도가 이제 정보 통계가 있었는데, 올해 그 학과들 한번 볼까요? 금융, 불어, 평생, 이제 중어 중문을 보면은 어, 불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46으로 올라가요. 그 전에는 거의 이쪽에가 2.9에 3.3, 3.3도 이제 7등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리고 중어 중문도 2.46으로 올라가요. 3.6이 평균이었는데 2.46으로 올라가요. 평생교육학과는 얘는 2.42로 올라가요. 그 전에는 3.1등급이었는데, 금융학부는 어떻게 갔을까? 금융학부는 2.2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그 전에는 2.5에 2.8을 보여줬었는데,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는 정보통계는 그 다음에 2.34로 올라가요. 그 전에는 2.8등급이었는데. 근데 그거의 경쟁률 한번 볼까요? 불어불문학과는 작년에 경쟁률이 43.8대 1이었고요. 중어중문은 41.3대 1이었고, 그리고 평생교육과는 41.75대 1이었고, 금융학부는 26대 1이었어요. 그리고 이과에서 정보통계는 24대 1. 그러니까 이전에 이 입시 결과를 보고 이제 만만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봐도 몰리 쪽이었는데 여튼 몰렸죠. 여기 이제 인문대학을 보면 기본적으로 2점대 초중반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학 2.29 요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2점대 중반. 영어 영문이랑 사학을 제외하면 거의 2.4, 2.5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고, 법과대학은 법학은 2.16고 이제 국제법문 2.5고, 그리고 이쪽에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2점대 초반 정도, 2.1, 2.2, 2.3 정도. 경제통상대학은 2.2, 2.3 정도, 경영대학도 2점대 초반이네요. 벤처 중소가 조금 낮게 2.5가 나왔네요.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학부, 수학 이렇게 보면은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정도. 공과대학 같은 경우도 2점대 초반 정도가 나왔고, IT대학은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이게 숭실대는 이제 IT가 세죠. 컴 1.87에 전자정보 2.03에 전자정보의 IT 융합은 2.08, 글로벌 미디어 2.16, 소프트웨어 1.78, AI 2.08, 그리고 융합 특성 2.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점수를 보고 3등급이 이제 까짝까짝 거렸단 말이에요. 3등급도 갈 수 있는 학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요 점수를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이제 3등급 학생들이 확 이제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원이 확 줄어든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눈여겨볼 거는 수능 최저 만족 비율이에요. 국어 국문학과는 32%, 영어 영문은 좀 많이 했는데 불어 불문은 24%였고 중어 중문은 20%였고, 여기는 이제 막 정말 그 3.6, 3.2를 보고 이제 들어온 그런 친구들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좀 최저 충족률이 낮아졌겠지만, 뭐 국제법문은 그러니까 27%가 최저를 충족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0%의 충족을 하는 그 학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금융학부도 35%, 벤처중소학과 31%의 최저 충족률. 이과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가요. 이과는 왜냐면 2학 5기 때문에 5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막 60%, 56%, 58%막 60%뭐 73% 이렇게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50%, 60%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지만 문과에서는 최저 충족률이 30% 초중반짜리 학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경쟁률 자체가 워낙 높아서 작년에 가장 핫했던 대학이니까 일단 점수로도 뭔가 만만해 보였고, 그리고 저기 최저가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최저에 대한 변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대학인데, 이제는 입시 결과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작년처럼 이런 경쟁률은 이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다시 한 5대1에서 7대1 사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5대1에서 실질 경쟁률이 만약에, 그러니까 최저 충족률 30%라고 하면 5대1이 실질 경쟁률 1.5대1이 되는 거죠. 7대1 하면은 뭐 최저 충족률이 30% 되면 2.1대1이 되는 거고. 모든 학과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학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최저가 빡빡하니까. 문과는 2합 4고 이과는 2합 5니까 최저가 다른 주변 친구들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송실대는 작년에가 전역에 대한 변수가 있었던 타이밍인데, 작년에는 저희한테 수시 상담을 온 친구들 중에 관심대학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송실대예요. 왜냐면은 3.6등급, 3.3등급, 3.3등급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3.7등급이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3.7등급인데 올해 얘네가 최저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입결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럼 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물이 빠졌죠. 물이 빠졌어. 일단은 점수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 전형도 작년이랑 동일하니까 뭔가 좀 물이 빠진 듯한, 그러니까 이런 경쟁률은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 점수는 진로 선택 성취도 제외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 여기가 10%가 20% 들어가는데, 진로 선택이 들어가면 내 점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 점수랑 이 점수를 비교하려고 하면 진로 선택을 반영하지 않는 내 점수랑 비교를 해야 돼요. 진로 선택이 들어가면 한 내 점수가 0.2 정도는 높아지는데, 그냥 진로 선택이 반영하는 건 맞지만 얘네들의 입시 결과는 진로 선택 성취도 제외한 점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숭실대가 뭔가 핫한 느낌은 아닐 것이다. 작년에도 국민대라는 대학이 2021학년도에 점수가 엄청나게 낮았고 2022학년도에는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는 거의 3등급이 보이지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21학년도에 점수가 엄청나게 낮았을 때 국민대를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었는데 그 다음 판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3등급 학생이 이제 뭐 국민대를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교과 전형에. 그때가 막 최저 점수가 2022학년도에는 평균이 2점대 초반이었고 최저도 막 2.2인가 2.1이었었는데 정치외교학과가 그게 이제 3점대 초반 학생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시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는 항상 요런 쪽에서 설레인단 말이에요. 인서울에 숭실대를 3점대 초반 중반이 들어갔으니까 나도 3점대 중반인데 숭실대를 써볼까 하면은 경쟁률이 이제 대폭발한다. 막 40대 막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숭실대는 많이 몰렸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몰릴 대학은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이 몰린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숭실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